긴급 재정 명령이라는 걸 정말 오랜만에 아니면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젊으신 분들은 되게.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긴급 재정 명령을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중동 상황으로 해서 우리 경제가 지금보다 더 악화가 될 경우에는 긴급 재정 명령권을 꺼내들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긴급 재정 명령은 아마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 1993년도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금융실명제를 하시면서 이제 그 긴급 재정 명령 대통령의 권한이죠. 예, 그래서 이걸 하셨는데 이거 우리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이거를 사실 진짜 이런 단어를 대통령이 꺼낸 게 맞는가 싶어서 뉴스를 봤는데 진짜더라고요. 아, 근데 그래서 이게 정말 내 생활에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를 네. 몇 가지 이제 예시를 봤더니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달러를 국가에서 정한 그 금액에 이제 팔아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 가능하다. 이제 저는 그렇게 읽은 긴급 재정 거죠. 명령 중에서 네, 가능해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게 이제 인상적이었다. 네. 실제로 그걸 하겠다고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긴급 재정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 돌고 있는 이 통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이 대통령 재량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네. 그래서 또 뭐 한간에는 이제 경제 개혁령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사실 지금 주거의 자유도 저는 완전히 실현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안 드는 대목이 우리가 이사 갈 때도 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이런 데들은 다 신고를 하고 이제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이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이 긴급 재정권이라는 것이 발동이 되고 지금 외화가 너무 부족하니 그럼 미국 달러 같은 것들은 갖고 있는 개인은 다 팔아라라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건 좀 이제 심각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아니 우리 이계인 사무총장 아니 그러니까 중동 상황이 어려우니까 네. 그 전쟁 때문에 네. 우리 경제가 더 악화될 수 있으니까 긴급재정 명령권을 쓸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한 것 같은데 네. 해법이 틀렸죠. 음. 해법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원화 가치가 가장 많이 낮아지는 곳이 우리나라거든요. 맞아요. 네, 네. 환율도 되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오르고 있고 뭐 유가는 거의 다 뭐 다른 세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물가를 안정화한다거나 화폐의 가치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으로 사람들의 사유재산권을 억제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추경이라든지 M2 광의의 통화를 줄여나가야 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게 그냥 정부의 통제로서 사람들의 욕망을 억제시키겠다라는 그 방법을 좀 떠올린 거잖아요. 네. 이 발상 자체가 좀 되게 오만하고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중동 전쟁은 우리한테만 지금 가장 피해가 많이 와요. 그 네. 이유가 뭐냐? 네. 그럼 석유나 에너지 의존도가 높다라는 얘기인 거고 네. 거기에 따라서 이게 좀 진리에 따라 이렇게 순리에 따라서 해법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그냥 긴급 재정권을 들고 나오다 보니까 네. 왜 정부에서의 통제권을 더 크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돈 뿌리고 사람들의 그 어떤 사유재산권을 억제한다는 건 결국 이게 민간 주도의 나라가 아니라 정부 통제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도이기도 하잖아요. 네. 좀 굉장히 위험한 발상 같아요. 어때 진짜 하실까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그다음에 정부 여당이 전부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좀 굳이 이런 대통령의 비상권한까지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국회에서 충분히 이런 검토를 하겠다라는 거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사실 이 중동 사태가 저는 계속해서 뭔가 희망을 네. 덧붙여서 뭐 좀 빨리 좀 종식됐으면 좋겠다. 빨리 종식될 거다. 네. 처음부터 오래 못 갈 거다 말씀드립니다만 끝나고 나서도 이 여파가 지속될 거거든요. 네. 자, 이제 트럼프가 갑자기 이제 종전 선언했다라고 하면 이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아마 계속해서 유가도 그렇고 전체적인 이 글로벌 경제가 계속 흔들흔들 거릴 건데 네. 그거에 대한 대비책 차원에서 좀 이것도 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정도로 저는 꺼내신 거라 보고 이번 추경도 사실 뭐 저희가 뭐 다수당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당입니다만 다수당이 그냥 밀어붙여서 통과시킨 건 아니에요. 지금 여야 합의로 네.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도 그 간사가 다 박수영 의원인가요? 네. 그분이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동의도 하고 이 정도 추경 괜찮다라고 해줬기 때문에 합의로 통과가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말씀드린 중동 여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네. 심각해진다면 일단 뭐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이런 뭐 긴급한 카드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라는 차원이지 아직 뭐 내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저께 이 뉴스를 보고 약간 그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모라토리엄 선언한 거랑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제 느낌은 그냥 받아들인 느낌은
굳이 성남이란 두 글자를 꺼내는 순간 지금 이기인 사무총장 눈이 번쩍하면서 성남시의원 출신으로서 그걸 이제 또 빚이 없었는데 빚이 있었다고 가정해서 그러니까요. 거짓말을 한 거니까. 예. 근데 이제 어려운 상황은 맞는데 해법이 틀렸다는 거죠. 예. 왜 중동 상황 때문에 그냥 비축유를 풀거나 다른 우회적인 방식이 있는데 예. 왜 사람들의 사유재산권, 그러니까 입출금을 제한하고 외환거래를 통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실물 경제가 나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보장이 없잖아요. 단지 그냥 통제만 한다라고 해서 뭐 물가가 안정된다거나 네. 화폐 가치가 다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음.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발상 방법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라서 네. 이런 생각은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번에도 추경이 뭐 여야 합의라고 하지만 저는 국민의힘도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추경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뭐 아까도 광의의 통화, 시중 유통도 그렇고 일단 국가 재정의 기본 원칙이 흔들린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부채나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남는 돈으로 돈을 쓰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정확하게 국가 재정법상 남는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우선순위를 딱 구분해 놨어요. 네. 이 세계 잉여금, 그러니까 세 수입 받아놓고 지출해서 남은 돈은 1번 교부세로 내린다, 2번 공적 기금에 적립한다, 3번 채무를 상환한다, 4번 그다음 추경이에요. 마지막 순서란 말이에요. 네. 근데 마지막 순서를 가장 앞단으로 끌어올려가지고 돈을 뿌린다라는 것은 그럼 국민의힘도 비판 받아야지. 네. 그러니까요. 일단은 뭐 근데 일단 야권에서 국민의힘 가장 네. 큰 당이 동의는 해줬어요. 저희는 사실 눈물을 머금고 동의를 했다. 네. 네, 일단은 지난번에 이 비슷한 사례 있습니다. 그 행정통합 때 우리가 처음에는 반대를 했거든요. 지방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통합에 관련된 어떤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거, 예산을 네. 빵빵하게 주는 건 좋은데 지자체에서 그러면 그 돈을 집행을 할 수 있고 이걸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뭐 예타 면제 같은 여러 가지 네. 권한도 같이 이양해 달라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원활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주겠다. 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반대를 했단 말이죠. 근데 전남 광주 통합되면서 20조 빡 이러니까 그렇죠. 갑자기 막 동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뭐 하냐? 우리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제 큰일 났다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이 예산도 이 추경도 결국에는 현금 살포가 나쁜 건 아는데 네. 다 그렇죠. 준다는데 선거가 우리만 목전에 반대를 있으니까. 하기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 뭐 비난을 받을 건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비난과 어떤 눈물이 담겨 있는 추경 찬성이다. 아니 근데 다 좋은데 저는 이번에 행정수도 특별법이 또 뒷순위로 밀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예 법안 심사 자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행정수도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제가 알기로는 밀어붙였던 법인데 이번에 법안 심의에 아예 올라가지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아쉬워요. 그러니까 다른 법들도 다 통과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빨리 통과가 되는 게 오히려 정부에서도 추진하는 방향하고 맞다고 보는데 아예 이번에 법안의 심의 자체가 안 올라갔다는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대구 경북 통합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출마하신 분 중에서 대구 경북 통합특별법을 반대하신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바뀐 거죠. 네. 바뀌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반대하시나요? 처음에는 이제 네. 반대를 좀 했다가 네. 이제는 제발 해달라 빨리 해달라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된 거죠. 그게 근데도 이번에 아예 그것도 배제된 거 보면 좀 민주당에서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신 건 아닌가? 글쎄요, 행정수도 그거는 저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대구 경북은 사실 뭐 양당의 정치적 권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대구 시의회 거기서 반대하고 주도했던 분이 누구 쪽 사람인지 다 압니다. 정치권에서 네. 누구를 대구시장으로 밀기 위해서 그걸 반대했는지는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게 뭐 민주당이 지금 대구 경북 특별 이거를 미루고 그거는 국민의힘에서도 그걸 반대하고 이렇게 지연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누가 지금 대구시장 유력 후보로 올라가 있는지 보면은 누구 사람인지 다 압니다. 네.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조금 더 지켜보고 이제 이게 선거라는 게 있으면 아무래도 정말 필요한 법들이 또 통과가 안 되는 경우도 정략적인 후순위로 밀리죠.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도록 하고 진짜 긴급재정명령까지는 비상대권 이건 비상권하니까 맞아요. 저는 대통령께서 신중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여기까지 보고 오늘 우리 흑백예도 최초로 오늘 동접 1000명이 돌파를 했습니다. 1,100명 지금 넘고 있는데요. 뭐 욕하시는 분도 많고 뭐 우리 레이나 쌤 되게 이쁘다고 많이 응원해 주시는 분도 많고 그런데 항상 욕하시더라는 건 좋다.
대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달라라는 거. 네, 좋아요 누르고 욕하는 건 괜찮아요. 저 항상 어디 가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욕해도 괜찮다. 좋아요만 눌러달라. 지금 좋아요 1000개 아니, 넘었어요? 아니 좋아요가 1000개를 안 욕 넘었어요. 먹는 사람 기분은 생각 안 하시고 욕해도 된다고 이렇게 참. 욕은 제가 먹으니까요. 에이, 진짜. 네. 근데 저는 이 추경이 사실 네. 너무 갑자기 계속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처음에 네. 대통령 임기 초반에 네. 추경 한번 했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축하포를 쏘듯이 축하 네. 네, 추경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이제 10개월 차 됐는데 또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난 우리 이 보수 정부 때 3명의 대통령 임기 총 합해가지고 추경이 6번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때 10번을 5년 동안 했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금액도 167조로 저는 그렇게 네. 기사에서 읽었었는데 네.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10개월 만에 2번이나 된단 말이죠. 그럼 이거를 이제 남은 임기를 곱해보면은 그럼 12번 할 건가라는 걱정이 확 들면서 이게 결국에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20조가 추경이 되면서 지금 총 예산이 작년 통과 예산이 728조가 되죠. 네. 근데 여기다가 슈퍼 예산. 20조가 되면 한 750조 정도가 되고 내년 지금 예상이 지금 한 8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대통령께서는 1년에 110조씩 지금 국채 발행을 한다 했어요. 이게 국채 발행이 말이 발행이지 한마디로 채무를 진다는 채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5년 동안 550조를 진다는 거예요. GDP의 절반이 지금 채무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 대통령 임기 그만두시고 예전에 과거 문재인 대표 네. 때 GDP의 40%가 채무 부채여도 거의 맞아요. 뭐 나라 망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네, 네. 하셨는데 이제 50% 상회하는 거거든요. 음. 정말 나라 망하게 생긴 거고 무엇보다 10만 원을 주면 네. 유가가 안정이 돼요? 안 되죠. 아니잖아요. 네. 물가만 올라가죠. 그러니까 계속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일 때부터 반대해왔던 건 그거예요. 음. 30만 원을 주면 교복값이 안정이 되냐? 안 되죠. 안 되잖아요. 네, 시장의 네, 논리에 따라서 네. 당연히 기업들이 이 나라가 이렇게 돈 주니까 우리가 어쨌든 저 선의 의지를 우리가 공감을 해서 돈을 내려야지라고 하지 않잖아요. 30만 원 올리죠. 네, 이 시장 민주주의 원리라고 하는 게 국가에서 보존해 주는 만큼 그 돈 이상으로 올리는 게 네. 당연한 거잖아요. 네. 유가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교복도 그렇고 이걸 일관되게 계속 한다라는 건 그냥 결국 실물 경제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 안 하고 표를 매수하겠다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빨리 철회하라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제 제자들 몇 명하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일이 있었는데 대부분 20, 30대겠네요. 네, 이제 30대 초반이 제일 나이 많은 네.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지금 다 조그맣게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뭐 필라테스 강사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이런 수학 교습소를 차려가지고 네. 공부방을 하는 네. 후배도 있고 네. 이런데 이 제자들이 얘기하는 게 친구들하고 만나면 딱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사는 청년과 네. 자기처럼 열심히 일을 하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는 아. 청년으로 이렇게 있는데 다들 이제 나이 비슷한 또래라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안에서도 대화가 너무 어렵다. 근데 이 와중에 이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게 자기들은 소득세를 내고 뭐 종소세 내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네. 근로생활을 하면서 혹은 사업장을 영위를 하면서 경영을 하면서 세금을 내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 지원금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상위 30%시네요. 그러면. 근데 보면은 소득세도 상위 10%가 전체 우리나라에서 걷어들이는 소득세 72%를 담당하죠. 아, 그래요? 그다음에 종소세는요. 상위 10%가 85%를 다 내고 있는 거예요, 네. 세금에. 네. 그럼 이분들은 당연히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고 상당 비율을 다 이제 낸 납세자들인데 정작 혜택은 못 받는 거잖아요. 네. 이게 고유가 뭐 전쟁 추경이라고 하는데 기름값 올라서 피해 보는 건 다 같이 피해 보는 거고 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필라테스나 교습소 말고 예를 들어 어떤 운수 회사를 한다고 칩시다. 뭐 이렇게 소규모의.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 고유가에 직격탄을 맞는 사람들이고 세금도 다 열심히 냈는데 이번 추경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성실하게 납부하고 그 열심히 사업하시는 분들 참 존경하고 잘 하시는 분들인데 이 소득의 차이를 줘서 이런 거 지원을 해주자고 주장하는 건 보수 진영의 주장 아닙니까? 네, 선택적 선별 지원 복지. 자체는 그러니까요. 기본적인 생각은 보수 그러니까 지금 진영이 이거를 많이 보수가 나왔던데. 지금 합의를 해준 거 국민의힘이 합의를 해준 건 전체 지원이 아니고 네. 그래도 그 상위를 제외한 지원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국민의힘도 그렇다면 해준다. 아까 눈물을 먹은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선별이기 때문에 해준 거라고 좀 봐요. 그다음에 아니, 선별 때문에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보수 정당에서 하면 안 되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 하위 70%가 어떻게 선별이에요? 이거는 그냥
뭐 지지율 지금 60% 가까이 대통령 나오니까 10%만 더 올리자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우리가 네. 말하는 핀셋 복지라고 하는 거는 정말 저소득 취약계층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하위 70%가 어떻게 이거를 그러면은 그럼 하위 30이면 괜찮습니까? 그러면 상위 30이 제외되는 건 똑같잖아요. 그거를 똑같잖아요. 꼭 지금 방금 하위나- 말씀하신 열심히 납세하고 있는 사람이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제외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지금 그 사람들은 세금 내는데 혜택 못 받는 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것은 일단 다시 돈이 풀리면 그때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럼 늦죠 이제. 늦죠. 아니 우리가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다. 왜냐하면 물가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저물가의 개념이 아니면 물가가 이렇게 상승률이 꺾였다든지 그렇다고 한다면 뭐 저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린 상태여서 되게 그렇죠. 불안정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거기서 이제 이것 때문에 얘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가가 오르는 거고 네. 이렇게 뭐 세계 잉여금이라 하더라도 이게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올라가요. 그럼 회사채 금리까지 올라가는 거고 그럼 경제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차라리 저희 당이 얘기했던 것처럼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면제를 해서 맞아요. 운수업이라든지 그 정말 기름을 많이 쓰는 업체들한테 도움을 주자. 그런 인플레이션 자극도 안 하고 뭐 선별이면서도 정말 취약계층까지 아니지만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하게 되는 셈인 거잖아요. 네. 그런 식의 정책이 좀 맞다고 봐요. 이걸 민주당이 좀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개혁신당의 좋은 의견 받아들여서 유류세도 추가로 계속 인하를 하잖아요. 뭘 다 주고 까가지고. 아니 차라리 정유사에다가 그런 손실분을 지원해주고 네. 그런 추경이 안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도 있고요. 알겠습니다.